안녕하십니까? 케어맨입니다. 여행주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여행주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법은 1년에 두 번을 갖다가 투자해서 수익 내는 법. 이거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준비했고요. 해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 거래할 때, 물론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항상 보면 우리가 비수기하고 성수기를 좀 구분해서 계산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. 하나투어, 모두투어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그 내국인들 갖다 해외로 송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성수기, 비수기에 주가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하고 나면 내년도부터 특별히 예를 들면 뭐 팬데믹 같은 게 오지 않는다고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수익을 재밌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크게 보면 올해 이슈는 뭐 임직원 수도 많이 감소해서 더 이상 뭐 비용이 고정 비용가 크게 과거보다 많이 나가지 않는다. 과거보다 한 50% 감원을 했으니까요. 뭐 그거 앞으로 예를 들면 실적이 개선되면 다 영업이익으로 개선되겠죠.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들이죠.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고요. 올해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연분기에 저 주가가 올라간 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제부터 실적 베이스가 나오는 부분으로 주가가 다시 움직일 것인데 그 점을 착안해 가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동일하게 차트의 모습은 비슷합니다. 다만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. 시장 점유율 때문에 그런 것 붙이니까 제가 그냥 하나 투어로 대표적으로 해서 샘플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. 1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. 자, 봄 되면 성수기고요. 2분기엔 좀 여행 갔다 오고 가정의 달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성수기 오고 8월 달 지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가져갑니다. 그래서 1년에 두 번의 예를 들면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. 근데 우리가 이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하면 한 번도 제대로 못 내리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. 여행주를 매수하시는데 갑자기 11월에 매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 정말 이상한 분인 겁니다.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 나서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겠죠. 뭐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뭐 세계적인 뭐 대회가 한국에서 유치가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는가 모르겠어요. 자, 그렇지 않고 나선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래서 명확하게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여행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트렌드 자체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플러스 흑자로 개선되는 모습들은 나오고요. 과거 대비해서 지금 한 30에서 40% 정도 수준의 패키지 고객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패키지 고객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죠.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지금 줄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2018, 19년 이 정도 때 생각해 보면 1년에 숫자가 뭐 이렇게 월별로 하면 2천, 3천 명 막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 부분 생각하면 지금은 전체의 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.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동종목들의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 한 3월쯤 주가는 과거 주가의 한 7, 80%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올해는 아니다. 올해는 아직까지도 전체의 50% 정도 하락한 부분만 보자라는 거죠. 예를 들면 과거에 하나투어 주가가 잘 나갈 때 이 구간대 10만 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5만 원만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. 이 기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그럼 10만 원은 언제 보면 좋겠어요? 예, 내년도쯤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. 그것도 내년도 성수기 때 1분기 말고 한 3분기 정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야, 요걸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자라는 것들 우리가 항상 이 예측보다는 우리가 예상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시점에 맞춰서 잘 포트폴리오를 짜나가면서 그때그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우리가 구현해는 물론 잘 모셔도 돼요. 우리 머니 기어 뉴스 계속 보고 계시면 제가 지금쯤 사두시면 괜찮아요. 이런 얘기도 드릴 거니까 자주 저한테 구독 좀 해주시고 그럼 좋겠죠. 뭐 예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올해 목표 주가는 과거의 고점의 절반 정도만 보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하나 투어 실적 한번 살펴보면 뭐 실적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올해는 당연히
지난 2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요. 내년도를 한번 살펴보세요. 요거 이야기 더 드리고 싶어요.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괜찮죠?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나오는 것들이 올해 나온 거에 한 2배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점,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요거에 지금 주가에 2배 정도는 좀 봐주고 가야 된다는 거, 우리가 그것만 착안해 보시면 동종목을 갖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? 뭐 고객 숫자 많이 늘어나고 그죠? 해외 나가는 사람 숫자 많이 존재하면 되는 것들이니까요. 자, 과거보다 좀 달라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종업원 수가 2,000명대 이상이 유지가 됐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들이죠. 이 숫자는 제가 볼 땐 앞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온라인 매출 쪽을 훨씬 더 강화해서 비용을 좀 아껴가고 또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한번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것 같고, 제가 볼 때는 에이전트 비즈니스를 좀 더 강조하고요. 그 다음에 온라인 비번을 좀 더 퍼센트를 올려서 영업하는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어떻게 줄여놓은 인건비인데요. 그 부분만 줄여도 영업이익은 상당히 개선되거든요. 그냥 그 점 착안해 보시면 향후에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개선 부분은 상당히 퍼센트는 높게 나타날 것 같지만 아직도 2018년이나 19년 정도의 수준은 아직 조금 못 미친다. 그래서 올해 정도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니까 한 50% 정도 보고 간다라고 체크해 놓고 주식을 바라보도록 하세요.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 뭐 그 과거 년도에 보면은 10만 원 이상이었던 거 분명히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좀 착안해 보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모습 구간이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와중에 우리 생각해 보면 요거 뭐 또 한번 공부해 보죠. 한번 접었죠? 그 다음에 이때 쭉 접고 올라왔죠? 어디까지 올라왔어요? 정말 업황 개선이 명확하니까 222 이동평균선까지 쭉 치고 올라온 모습 요거 봤잖아요. 여기 3개월 동안 나타난 현상입니다. 자, 그리고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죠. 왜 실적이 실제로는 그만큼 안 나왔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LG전자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.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쭉쭉쭉 실적이 그냥 쭉쭉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, 이거는 뭐 전년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2018, 19년도에 비해서 매출치를 비교해 보니까 좀 모자랐던 것들이죠. 자, 221 이평에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.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기본 박스는 잡아주고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최소는 앞으로 많은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고요.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더 보시는 것들이 한 5,000원 정도 더 보고 계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 수익률은 한 20에서 한 30% 정도 요 사이 타겟으로 보고 3분기 공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하나투어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. 자,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1 이평 요 라인으로 올 거예요. 내년도가 더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내년도 아마 1월에서 제가 2월 사이에 121 이평선 자리 오면 여러분들한테 이때는 좀 매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묻지도 않고 매수하셔서 그 다음 타겟은 언제라고 얘기했습니까? 예, 제가 볼 땐 80% 정도 차지하는 곳이니까 타겟이 한 8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보고 거래할 만한 수준이 충분히 된다. 주가의 하락세는 뭐 이렇게 움직여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하죠. 왜? 주가가 가벼우니까요. 올라오고 쭉 치고 올라왔죠. 여기가 이 과대포장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똑같이 왔습니다. 제자리로 찾아왔고요.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전고점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타겟은 바로 여기 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마 내년도에 수렴하는 자리 제가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가면 한 19,000원대가 121 동평균선일 겁니다. 이게 아마 1월이나 우리가 2월에 매수해야 될 가격이고요. 지금 현재는 17,000원 수준이면 충분히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업사이드로 한 4,0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충분히 이것도 한 20% 정도 볼 수가 있는데, 선택하시는 건 뭐 하나 투어를 하실지 모두 투어를 하실지 두 개를 반반씩 섞어서 하실지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, 두 가지 트렌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 투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년도에 좀 공격적으로 갈 때는 얘가 근데 올라갈 땐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거죠. 항상 주식이 단가가 낮으면 그만큼 일단 움직이는 다이나믹성은 훨씬 더 높죠. 그 점은 착안해 보시고요.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거래하는 것은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같은 파형이나 같은 트렌드를 보고 있을 때는 특별히 업종이 예를 들면 종목이 크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.
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혀 생산하는 품목이 전혀 다르니까 비교할 가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는 그냥 1등 기업 요거 체크해서 가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드 투어가 훨씬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공략할 수가 있을 것이면 틀림이 없죠. 자, 그래서 선택은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잘 골라주시고요. 우리가 3분기 성수기 그러니까 8월 15일 아니겠어요? 그래서 8월 15일에서 한 9월 초 요 사이 정도가 가장 주가가 피크를 찍는 그곳이니까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 프로젝트 잘 짜서 20, 30%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내년도도 아마 이맘때쯤 또 이야기 드릴 거고 1월 달에도 이야기 드릴 겁니다. 그것들이 바로 여행주의 사이클이에요.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자, 연 사이클이 올라갔다, 눌렸다, 올라갔다, 눌렸다. 이렇게 갑니다. 그러니까 큰 M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한 4월 초, 이 정도 보시고, 여기가 8월 말에서 9월, 이 정도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나머지 구간에 주식을 산다는 건, 이런 구간대 사는 거 상당히 좋겠지만,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. 10월 달, 11월 달에 이 동종목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? 하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명확해졌죠?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을 항상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니까요. 그 점 착안해 보셔서 항상 동남아 가실 생각을 할 때 주식도 같이 생각하는 센스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은 더더욱 감사드리고요.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케어맨이었습니다.